네, 안녕하세요. 김하인 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정기상권을 단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366조 법정기상권은 저당물림의 의무경매죠. 의무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누가 보는 거죠? 법에서 보죠. 이게 법정기상권입니다. 그럼 366조는 저당권이 있다가 그 저당물이 경매되었을 때 366조가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만 잘 비교하면 돼요. 첫 번째는 가백의 토지 건물이 있고 두 번째 가백의 나대지만 있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자 A가 들어와요. 토지의 저당권자 A은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어떤 토지에 돈 많이 빌려줄까요? 당연히 나대지 많이 빌려주고 이건 건물이 있는 토지라 토지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소량, 아주 적게 빌려줄 겁니다. 근데 이 갑이 돈을 못 갚아서 저당권자가 저당물이 토지죠.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어요. 지상이 건물 법정 지상고 인정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 있어요. 건물이 살아 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쓸 겁니다. 그래도 A도 돈 적게 빌려줬죠. 및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해서 하기 때문에 법에서 도와줘도 저당권자 은행에게 A은행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당 설정할 때 건물 현재 건축 중이에요. 언젠가 건물 지어지겠죠? 당연히 A는 토지에 돈 적게 빌려주니까 법정지상권 인정됩니다. 건축 중도 인정되죠? 하물며 다 지었는데 아직 믿음기 무가도 당연히 돈 적게 빌려주니까 인정해줍니다. 여기는 나대이제 돈 많이 빌려줬죠? 갑이 멋대로 건물 지었네요. 갑이 돈을 못 갚자 저당권자가 저당물 토지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어요. 지상기 건물 법정 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법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되고 살아있거든요. 건물이 살아있으면 우리 토지 경락가를 소량 적게 쓸 겁니다. 근데 아까 A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줬죠. 이 경락대금으로 채권에서보다는 손해가 생깁니다. 법에서 지당권 인정하니까 저당권자가 채권에서보다는 손해가 생겨요. 이때는 법에서 도와주지 않아야 됩니다. 철거되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 토지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사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은행이 채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이제 공식을 만들어 봐요. 자, 여기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있었죠. 그럼 끝에 무조건 있다 하시면 돼요. 중간에 읽을 게 없습니다. 여기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설정 당시 건물 없었죠? 나대지였죠? 설정 후에 건물 생겼죠?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 없네요. 끝까지 건물 없게 법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설정 당시만 따져요.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은 기본 전제가 이렇게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건물이 있으면 법지 있고 건물 없으면 법지 없습니다. 다시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요. 근데 예외가 딱 하나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더라도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되고 철거되고 신축 나오면 이때만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나오면 철거되고 신축이라고 두 개 다 세트로 나와야 인정 안 됩니다. 공동저당만 나오면 인정돼요. 신축만 나와도 인정됩니다. 세트로 나와야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저당만 나오지 않으면 설정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끝납니다. 가백에 토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의 저당권이 나왔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성립한다 끝. 중간에 볼 거 없어요.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에서요. 그럼 의리 경락받으면 법정이상권 성립합니다. 자, 갑토지에 저당권이 나왔어요. 그러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다. 끝났어요. 중간에 볼 게 없습니다. 갑이 건물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건물 지으라고 동의해줬네요. 동의해도 건물 지었죠? 근데 갑이 돈을 못 갚자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아요. 지상의 건물 있죠. 법정지상권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근저당권자 동의 얻어서 건물 지었죠. 그럼 성립이 안 해요? 처음에 안 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읽으면 틀린다니까요. 설정 당시 나대지였죠? 그럼 무조건 X입니다. 중간에 볼 필요가 없어요. 가백에 토지가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으니까 X 끝났어요. 또 중간에 읽으면 또 바뀌어요. 갑이 세 번째 건물 지었죠. 네 번째 토지의 저당권이 떠왔네요. 그럼 토지에 A가 1번 저당권자, B가 2번 저당권자. 경매는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받아요. 법정인 상호 성립할 것인가? 자, 누가 경매했죠? B가 있죠. 그럼 B가 네 번째죠. 그럼 B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었네요. B 네 번째라 B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럼 법지 성립해야 하네요.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했어요. B보다 A가 돈 먼저 빌려줬죠. A 항상 경매는 1순위 저당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1초 만에 끝났잖아요. 중간에 읽으면 또 일이 틀립니다. 이제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건물이 멸실 철거됐습니다. 그럼 나대지 저당권만 남죠. 건물 없어지니까 건물 저당권 없어져서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다시 건물 신축했는데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에서 의리 경락받았죠. 법정상권 성립이 아니에요. 공동저당 후 신축 이때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행은 토지 건물 저당권 두 개 잡았죠. 돈 못 받으면 토지도 경매하고 건물도 경매해서 두 군데에서 배당받을 그 계산하에 돈 빌려줬는데 저당권이 토지 한 개로 줄었습니다. 이 한 개 남은 저당권의 목적물이 토지죠. 그럼 토지 가치를 올려줘야 그나마 은행의 손해를 돌봅니다. 그럼 토지가 졸리는 건 그건 나대지로 만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2000년 초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50년간 된다 그러다가 2000년 초에 안 된다고 50년 만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저당 후 신축 X. 그럼 정리해봐요. 366조는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데 공동저당 후 신축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법지 관수법상 법정지상권 관법지입니다.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보는 겁니다. 즉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관법지 성립합니다. 근데 관법지는 임의규정이라 우린 관법지 포기 특약하면 이 특약 유효라 관법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특약이 폐지 특약이 없어야 성립하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처분이란 법에 없는 사유요. 매매, 증여, 공매, 강제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는 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 법조문 해결 못할 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환지 환매는 다 안 된다고 해요. 이것까지 인정은 아주 환장할까봐 환지 환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매를 먼저 예를 들어봐요.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사이가 엄청 친해서 건물만 샀어요. 토지는 내년에 사기라고 건물만 샀습니다. 토지는 갑 그대로인데 을이 등기하면 을 소유 건물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둘이 연수가 되네요. 갑이 철거 청구했죠. 을은 건물만 사고 토지는 내년에 사기로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위해서 갑 토지 사용계약 맺은 적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약정재산권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이 철거했죠. 철거 청구했죠.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없어서 철거당할 운명이 놓이는데 이때 을 건물이 철거되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갑이 둘 다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건물만 100억 받고 팔았어요. 그럼 100억 받아놓고 철거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근데 매매로 소유자 바뀐 건 법조문 없기 때문에 관수법으로 인정해 줍니다. 공식 적용해봐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니까
관법지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 건물을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위해서 아래 토지, 대지, 임대차 계약했다 해보세요. 이 건물은 갑토지 사용권이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될 수가 없어요. 이때는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배지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없을 때 성립하는 임의규정입니다. 두 번째, 가백에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제 토지만 샀어요. 우리 등기하면 을소유 토지고 건물은 값 그대로입니다. 그럼 자, 을은 토지만 샀는데 건물이 있는데 토지만 샀죠. 을은 싸게 사요, 비싸게 사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를 싸게 사놓죠. 이 건물 때문에 토지 싸게 사놓고 건물 철거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관습법으로 지켜집니다. 이것도 공식,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서 동일 소유 건물이 있다가 처분으로 소유자 바뀌면 관법지 발생합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매매하면서 갑이 내 아까운 건물 철거하기로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건물 없이 나대지로 팔기로 한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비싸게 샀겠네요. 비싸게 샀으니까 당연히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야 되니까 법에서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이 관법지는 폐지 특약이 있으면 유효라 성립하지 않아요. 없을 때 성립하는 임의규정 성격입니다. 이 제목을 꼭 외우셔야 돼요.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는데 토지는 등기되어 있지만 건물이 미등기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삽니까? 아니면 둘 다 삽니까? 보통 둘 다 사거나 아니면 아예 안 사죠. 한 개만 사는 경우 없죠. 그래서 함께 샀어요. 함께 양수, 양수가 함께 매수 같은 말이죠. 갑은 함께 양도 매도했네요. 다 같은 말이죠. 한 사람에게 다 팔았죠. 한 사람이 다 샀어요. 다 같은 말이죠. 하나만 샀어요. 둘 다 샀어요. 둘 다 샀죠. 근데 매매는 법률행위라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하거든요. 토지 등기에서 등기했습니다. 건물은 미등기라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는 을이 소유권 취득했지만 건물은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한 거죠. 지금 이게 사람 몇 명 있죠? 갑과 을 둘이 있죠. 이 두 명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앞에 관습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을은 내가 내 건물 철거하지 않으니까 을을 위해서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갑은 돈 다 받았잖아요. 갑이 건물 사용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갑을 위해서도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 없어요. 윗그림 밑으로 그대로 내려왔어요. 근데 토지에만 저당권이 나왔죠. 저당권자가 토지 경매했어요. 병이 경락받으면 이제 366조 법정상권이죠. 저당물 경매라 366이죠.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나요? 을은 등기 안에서 소유권 취득 못했고 이건 취득해서 설정 당시 소유자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 그럼 이거 두 개의 공통점 뭐예요? 앞에다 히읗자, 히읗. 히읗 나면 법지 X. 히읗 나면 법지 X. 히읗이 함께 양수, 함께 매도예요. 히읗이 뭐의 약자요? 함께 양수나 함께 양도 약자입니다. 함께를 생략해도 풀어야 돼요. 자,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수나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양수 같은 말이죠. 함께 생략해도 건물과 토지, 양수 함께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읗이 함께 양수라는 걸 기억하란 말입니다. 법제X야. 그리고 아까 환지, 환매도하다 히읗자, 히읗, 법제X 외우세요. 내가 틀릴 줄 알고 법제X 외웁니다. 이제 여러분 자료에서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성립하는데 건물 철거 약정하거나 대지 임대차하면 임의규정이라 성립하지 않고 법제X 함께 양도, 함께 매도, 함께 매수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강제갱매가 이래가는 거죠. 가백이 X 부동산 있는데 친형이 친동생한테 3억을 빌려줍니다. 친형이라 동생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안 했어요. 이게 불이행의 시작이죠. 갑이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당할 위기예요. 이혼 안 당하려면 동생이고 뭐고 필요 없죠? 이거 경매에서 빨리 3억을 뺏어와야 돼요. 근데 을은 X부동산에 저당권이 없거든요. 경매 들어가려면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을은 3억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지금 3억 채권이 있다는 건 지구상에 딱 한 명만 알아요. 이 채권이 있다는 거 딱 한 명 누가 알까요? 갑은 몰라요? 갑은 돈 빌린 적 없어요. 을 혼자 알죠? 그러니까 을은 3억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을은 대여금, 빌려준 돈 갚으라고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소장이 갑에게 날라오면 갑이 빼 돌려버립니다. 갑이 빼 돌려버리면 을이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빼 돌렸죠? 3억을 회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 민사 소송할 때는 보통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가가 임시로 잡았다죠.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소유자가 빼 돌릴까봐 소유자 몰래 해두고 이제 소장을 보내요. 그럼 소장이 날라오니까 갑이 빼 돌려야지 이미 잡혀있어 못 빼 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승소 판결 받으면 이제 3억 채권이 있다는 이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죠. 이걸 집행권원으로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경매하는 걸 강제경매라고. 그럼 이제 가짜 압류가 진짜 압류로 바뀝니다. 압류나 뭐 본압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강제경매할 때는 가압류를 먼저 한 게 유리하죠. 근데 모르면 못하는 거죠. 아무튼 하면 더 유리합니다. 이제 강제경매와 관법제예요. 갑에게 토지 건물이 있고 갑에게 나대지만 있습니다. 토지에 뭔가 안 좋은 것 제한이 들어요. 저당권이나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 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과 2번 어느 쪽에 법정 지상권이 생길까요? 뭔가 제한이 들었을 때 건물 있죠? 끝까지 건물 있게 도와주고 제한이 들었을 때 나대지 있죠? 끝까지 나대지를 가게 안 도와집니다. 이렇게 모든 법정 지상권은 1초 만에 끝나요. 자 그럼 여긴 돈 적게 빌려주고 나대지는 돈 많이 빌려줬겠죠? 여기서 1번에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습니다.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니죠? 저당권이 경매하면 의무경매거든요.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 받으면 건물은 법정이상은 성립합니다. 건물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써요. 그래도 충분히 채권에서 할 수 있죠? 여기 나대지 돈 많이 빌려줬는데 갑이 멋대로 건물 지었죠. 이제 또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습니다. 강제경매는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압류, 압류란 겁니다. 우리 경락받으면 이 건물은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철거됩니다. 그럼 우리 경락가를 나대지 가치로 높이 서서 이걸로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 증후래요. 경매 나오면 부동산에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으면 법정이상권 성립하고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나대지고 후에 건물 지었죠. 그럼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나대지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오답으로 많이 나온 게 매각대금 완납시 하면 틀려요. 말소기준원리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른 게 말소기준원리죠. 그때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기준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하면 틀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제 보세요. 만약에 이제 자 저당권자가 토지경매예요. 저당권자가 토지경매하면 의무경매예요. 그럼 이제 366조 법정소송입니다. 그럼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결론은 똑같아야 되죠. 결론은. 얘가 경매하면 성립하고 저당권이 경매하면 성립 안 하면 사기죠.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이 앞에 366인가 관수법인가 이름이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름은 똑같다. 이름은 똑같다. 자 이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성립합니다. 여기도 자, 저당권이 토지 경매예요. 저당권이 토지 경매면 의무 경매고 366조예요. 성립이에요, 안 해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었죠? X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름은 법지 X, 이름은 법지 X 똑같습니다. 이 모든 법정 이상권은 제한이 들어왔을 때 건물이 있으면 둘 다 성립하고 건물 없었으면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초 만에 끝나요. 이 쉬운 걸 가장 어렵다는 거죠.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제일 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료에서 강제임이 나오면 매각 대응 완납시험 틀립니다. 1번은 가압류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제일 빠른 걸 압류력 발생시 기준입니다. 가압류가 있고 강제하면 가압류가 제일 빠르니까 가압류력 발생 당시고,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 압류가 있으면 셋 중에 저당권이 제일 빠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공유와 권법지인데, 공유는 자 우리가 공부했죠? 지분 처분 자유인데, 공유물은 보존은 각자, 관리는 지분 가만수, 처분 변경이 전원동이 필요하죠. 그럼 토지 공유와 건물 공유 다릅니다. 토지 공유는 자,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하고 지상에 갑 건물이 있어요. 여기 갑 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동일인 소유죠. 그럼 공유물이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토지죠. 그럼 공유물에 지상권이나 법정 이상을 생겨보세요. 그럼 공유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엄청나게 불리하죠. 갑을병은 우리 토지 30년 사용 못하거든요. 그럼 여기 공유물 보존 관리 처분쟁이 어디죠? 엄청난 물권행위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이게 전원동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겁니다. 전원동이 있을 때만 이게 생깁니다. 판례가 세 가지인데, 갑이 지분을 전매 팔아요. 그럼 지분 파는 건 전원동이 필요 없으니까 법지 X. 갑이 건물 지을 때 을동이 얻었거든요. 갑을 지분이 과반수가 넘어요. 과반수 동이 얻었어요. 그럼 전원동이 아니라 법지 X. 근데 갑을병이 공유물을 분할합니다. 공유 토지 분할.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동이 했단 말이거든요. 전원동이 했죠? 이때만 생기는입니다. 전원동이 기하세요. 근데 건물 공유는 완전히 달라요. 갑토지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합니다. 뭐 갑을 병 똑같아요. 이제 공유물이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이죠. 이 공유물에 법정이 상황이 생기면 둘 다 유리하네요. 공유자 둘 다 건물을 위해서 토지 사용권 30년짜리 생겼죠? 둘 다 유리하니까 무조건 성립한다면 돼요. 다시 토지 공유는 공유물에 법제가 생기면 공유자에게 엄청나게 불리하니까 전원동에 있는 공유물 분할이만 생깁니다. 근데 건물 공유는 공유자가 건물을 공유하죠. 공유물에 법제가 생기면 둘 다에게 유리하니까 무조건 성립한다면 돼요. 두 개 잘 나누세요. 그래서 자료에서 토지 공유하면 전원동 있는 공유지분할만 생깁니다. 건물 공유 무조건 성립한다면 돼요. 여러분 자료 마지막 정리. 366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요. 근데 있는 게 건축 중 인정됩니다. 미등기부터 인정돼요. 근데 가설 건축물은 임시로 건물을 지은 거라 굳이 법에서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글자 없는 자료는 이것만 살짝 이렇게 좀 추가 좀 해주세요. 근데 예외 같다거나 공동저당호 신청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법지는 처분 당시 건물이 있어서 있으면 성립하거든요. 근데 임의 규정이라 철거약정하거나 토지 임대차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함께 양도 함께 매수하면 법지 X 히읗도 다 환제 환매 법지 X. 다음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 주물리 매각대금 완납시하면 틀려요. 이건 가압류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제일 빠른 거예요. 이게 가압류가 제일 빨라서 가압류 당시. 저당권이 제일 빠르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입니다.
공유는 토지공이 나오면 전원동이 있는 공유지분할만 성립하고 지분전매 전원동이 없죠? 과반수동이라 전원동이 없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 공유는 무조건 성립한다 하시면 되고 이 6개로 잘 나누세요. 모든 판례 다 풉니다. 문제 확인해봐요. 저당물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달리 성립하는 법정지상권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은 법지가 성립하는가 물어봤죠. 토지 저당 설정 당시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굳이 법에서 부호할 필요 없습니다. 니은도 성립하는가? 자, 토지 전환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네요. 그럼 미등기 뭐고도 성립한다 그랬죠. 디귿도 성립하는가?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성립하지 않죠. 답이 4번입니다. 이번 관법지 설명 틀린 거죠.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그걸 처분 양도할 때 등기하라 그랬죠. 2번도 법정지상권 취득할 때 등기 없이 법지를 양도할 때 1번처럼 등기해야 돼요. 근데 법지를 등기해야 그랬는데 등기 앞에 법지 양도된 적 있나요? 양도된 적 없으니까 등기 없이 취득했고 여전히 등기 없입니다. 법지를 양도할 때 등기하라 했죠. 등기 앞에 법지 양도 안 나와서 여전히 등기 없이에요. 지상권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도한 제3자, 토지가 매매가 됐네요. 법지가 양도된 거 아니죠? 그럼 제3자에게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관법지 성립하는가?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건물 철거 합의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했죠? 정답 2번입니다. 한번 저당권 설명 옳은 겁니까? 4번 보면 법지가 성립하는가 물어봤어요. 건물 건축 개시 전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 없으니까 이게 맞죠. 성립하지 않는다. 5번은 경매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가? 나중에 하겠지만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나중에 공부합니다. 아무튼 정답이 법정이상권 X 이게 정답이죠. 4번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백의 법정이상권 관법제 인정되는 거죠. 기억, 토지는 을소유죠. 을소유 토지에 을승낙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면 건물은 병소유죠. 그걸 갑이 매수하면 건물은 병소유나 갑소유고 을소유인 적이 없네요. 근데 토지는 을소유죠.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은 니은 잘 보세요. 니은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지금 처음이라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게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니은에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 건물 동그라미, 공유 동그라미. 건물 공유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죠.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오셔야 돼 이거. 자, 디귿 보시면 디귿에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잘 찾아보세요. 그렇죠? 함께 매수 법지 X 끝. 그래서 정답은 그냥 2번입니다. 이렇게 건물 공유 성립한다. 함께 매수 X. 이렇게 1초 만에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잘 연습하세요. 네, 민법 파일을 정리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론편, 문제편 다 보내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3가지 정확히 적으세요. 합격자 성명,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 보내드립니다. 교재 이름도 적어주세요. 법제 오늘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